이분은 이선화님입니다. 이분은 라고 하는 무한리필을 해주는 집이에요. 근데 이제 손님들을 많이 잡을 요량으로 대학생들이 많은 곳에다가 얘를 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무한리필집을 좋아하겠죠? 같은 돈 내고 무한정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선화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무한리필집을 만들어 놓고 무한리필한 애들 보면은 미워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야, 정말 대박인 거죠. 에? 이선화님이 이거 하기 싫고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딩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원더, 터치 더 원더, 놀라움까지 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머지 브랜딩은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혀에서 느끼는 감탄은 당신의 손끝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떼어오는 노하우도 만들고 고기를 숙성시키는 노하우도 만들고 고기를 사람들에게 구워서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자신 있대. 어떻게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돌 때부터 고기를 좋아했대요. 자기는 고기와 함께 크는 인생이래. 그래서 그 자신 있대. 그럼 해봐라. 하고 나머지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끝에 최종적으로 선화에 좋은 고기를 하겠다라고 이분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 쌀국수집 있죠? 쌀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분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 그냥 나를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이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다 말고 선화의 고기로 하자.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쌀국수 종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렇게 까는 종이를 볼펜을 가져다 이렇게 써줬어요. 선화의 고기. 그랬더니, 아니, 선화의 좋은 고기랑 선화의 고기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선화의 고기는 다르다. 그래서 내가 선화의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고기는 착하고 예쁘고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화의 고기. 가격과 제품은 착하고 제품과 서비스는 아름답고 정신과 절차는 의롭게 구성을 하자. 그래서 선화의 고기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싸해진 거지. 이거를 좋다고 그래야 되나 안 좋다고 그래야 되나 이제 뭐가 벌어진 거죠? 원더가 벌어진 거지. 예? 선화의라고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한자로 풀 줄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건데 내가 선화의 고기라고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 고기에 대한 이선화 사장님의 3가지 원칙을 만들 수가 있죠. 착한 고기의 원칙, 예쁜 고기의 원칙, 바른 고기의 원칙. 그래서 고기 구성과 서비스와 전달과 가게 운영에 대한 철학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름지기 고기란 착하고 예쁘고 바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메뉴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 세트, 화 세트, 의 세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선화의 고기 브랜드 페르소나를 만들어줬어요. 이름은 뭐다? 철학은 뭐다? 사업의 목표는 뭐고? 칼라는 어떻게 하고? 브랜드 속성, 슬로건, 메시지 이런 걸 쫙 이 한 장만 잘 정리하면은 브랜딩 진행에 대한 철학이 이 한 장으로 다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복잡스럽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 장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뭐죠? 이 내용이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감각적 브랜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얘입니다. 얘가 고기를 레이아웃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브랜드는 선화의 고기입니다. 이쁘죠? 네. 바꾼 걸 보여드릴게요. 매장도 선화의 고기로 싹 바꿔버렸고 그 내부에 들어가면은 브랜드 철학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메뉴는 선 세트, 화 세트, 의 세트. 선화의 세트를 메뉴판을 구성을 했지. 그리고 바로 뭐를 해요? 배달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뭘 만들어요? 솔트 에이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솔트 에이징. 고기를 숙성시키는 방법이 웻 에이징, 드라이 에이징 이 2가지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징이라는 게 영어로 말해서 있어 비는 거지 그냥 비닐을 씌워서 냅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공기랑 접촉을 하면서 얘가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숙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숙성되어진 게 더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도 우리나라는 다 화로 잡자마자 먹는 거지만 일본에서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킨다고. 이거를 선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맛은 이렇게 숙성시킨 게 더 좋은데 크게 드라이 에이징, 마른 상태에서 에이징 할 거냐 아니면 웻 에이징, 젖은 상태에서 에이징을 할 거냐인 건데 웻 에이징도 누가 갖고 있고 드라이 에이징도 누가 갖고 있는 거니까 이선화님은 고민하다가 뭘 만들었느냐? 솔트 에이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솔트 에이징, 소리까지 맛있는 프라임 상위 2% 소고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식으로
집에서 먹는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150g 단위로 포장을 해서 패키징 후 네이버에서 주문 예약을 받아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저한테 먹어보라고 보내줬어요. 훌륭해.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무한 리필 하다가 이걸 옮겨가는 것에 대한 미션을 줬는데 미션을 완성한 것 같아요. 야, 이 정도면 훌륭하다. 솔트에이징. 여기까지 참 좋죠? 그렇죠? 그래 놓고 저한테 감사 문자가 여러 개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브랜드 네이밍이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중요한 줄 이제는 실감이 납니다. 선화의 고기 이름 덕분에 요즘은 하루하루 바쁘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자마자 가격을 올렸죠. 무한 리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대로 테이블 단가가 50% 올라갔어요. 그대로. 하지만 수고는 2분의 1로 줄어들었대. 해야 되는 일은 2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성과는 50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6개월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2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왜 연락이 왔을까? 뭐가 잘 안 되면 연락이 오지.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솔트에이징이라는 거를 만들어는 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솔트에이징 갖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얘기는 얼른이요. 선화의 스테이크를 만들었는데 앞에 슬로건 하나 만들어주세요. 얼른 답변 좀 부탁해요. 그리고 얼른이라는 얘기를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침 그 얘기를 질문하는데 아이디어가 나왔어.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절차가 뭐예요? 원더를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